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 조금 모자란 직장인들의 책 읽기 세 번째 시간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책을 2권 했고 그 다음에 영화를 한 편 했잖아요.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예, 엄청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셔가지고 다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나 앞에 그 영상들을 못 보신 분들은 저희 그 칸투칸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꼭 들어오셔서 이전 영상들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저희가 다 읽고 관련 책에 대한 내용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각자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들을 그냥 바로 얘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각자 생각한 닉네임들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차례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요시로 가겠습니다. 요시. 저는 그냥 핫팩 하겠습니다, 여전히. 네. 네. 제가 이번에는 제이 하겠습니다. 제이. 네. 저는 오늘 이제 책의 주인공이 그 수용소에서 느낀바들을 적은 것 때문에 그 수용소를 만든 장본인 히틀러로 하겠습니다. 와, 괜찮나요? 굉장하네요. 앞에 히 빼고 틀러로. 틀러님. 틀러. 저 요시로가 먼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로. 이 책은 그 틀러님께서 예전에 저한테 읽어보라고 한번 주셨던 건데 제가 그 제목만 보고 펼치지도 않고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번에 펼쳤는데 전혀 안 어렵고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이거 보기 바로 그 전주에 그 신들러 리스트를 다시 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입하면서 좀 봤고 수용소나 현대나 별반 다르지 않다. 거기서 느끼는 감정은 그 수용소라고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현대라고 해서 더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비슷하다 사는 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라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지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지금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운명을 가르는 결정.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기보다는 그 결정의 지배를 당하기를 좀 바랬다.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당하는 게 더 마음이 좀 편하다. 그런 대목이 있었는데 이걸 보고 우리나라 현대사회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나라 말의 특징 중 하나가 같다이거든요. 뭐뭐인 것 같다. 그게 정확하게 말을 했을 때 처벌되거나 좀 잘못되거나 그러니까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말을 했을 때 주장을 피력했을 때 당했던 불합리함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 특징 중 하나가 같다라는 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게 요즘 보면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도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네, 맞아요. 밥 먹는 거 밥 맛있어요? 그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고 자기가 느끼는 건데 마치 제3자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죠. 이게 배고프나 하면은 그래 나도 배고픈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뭐 일제 감정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안 하게 된 2가지가 확실한 표현이라든지 그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기자들이 질문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투에서도 그 같다라는 그 쓰임이 많이 쓰였고 이런 게 수용소라든지 좀 갇힌 생활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 불이익을 받게 될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되고 확실하지 않게 좀 표현하게 되는구나. 저는 이게 그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 있지 않습니까? 나치랑 수용소에 관련된 컨텐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인생은 아름다워는 사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을 되게 유쾌하게 풀어내잖아요. 그거의 성인 버전이 이 책이 아닌가. 이게 사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시작부터 바로 당장 도착하자마자 운명이 갈리는 그 순간 오른쪽으로 가면 죽고 왼쪽으로 가면 살고 이런 식이에요. 제가 이게 근데 뭔가 서사가 없으니까
짤막짤막하게 단편 이렇게 나오잖아요. 뭔가 교재를 보는 느낌이 좀 들긴 들었어요. 이런 메모 잘 안 하는데. 이게 아마 소설 형식의 논문이었던 걸로 아. 알고 있습니다. 그 논문까지는 아니고. 네.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왜 보다 그러니까 전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지금 후반부에 이제 전장에 가까워지고 탈출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버스를 못 타는데 버스 타고 간 사람 다 죽고 자기도 살고 뭐 그 다음에 뭐 혼자만의 시간을 숨어서 잠깐 가진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참 뭐랄까 아까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같이 그냥 그 상황을 그래도 이 화자는 되게 굉장히 최대한 긍정적으로 풀어내려고 애를 썼구나. 역시 좀 뭔가 뭐랄까 좀 그냥 인문학서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되게 독특한 형식이에요. 굉장히 재밌고 내가 좋아하는 과목 교재를 놀듯이 본 느낌이었나. 아니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냐 아니면 내 자신이냐 내가 꿈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을 위해서 사느냐 이게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지 사실 또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크리스마스 이후로 갑자기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모두 다 그냥 막연하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족과 함께 했으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렇게 안 되니까 갑자기 픽픽 쓰러져 죽거든요. 사실 그런 비슷한 상황이 좀 많잖아요. 막연하게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3시, 2시에 조기 퇴근시켜 준다던데 왜 말이 없지? 그게 과연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좀 한번. 이분이 실제로 이제 그 정신과 치료를 나중에 의사로서 하잖아요. 네. 하시는 로고테라피? 네, 로고테라피라는 어떤 그거를 창시해내신 네네.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하시는 그거랑 제일 상반되어 있는 쪽이 어디냐면 구조주의적인 접근이거든요. 아는 척 하려고 부드럽게 넘어갔지만 구조주의가 어떤 건 간단하게 설명 좀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건 똑같아요. 저도 구조주의 잘 모르는데 말씀하시는 건 똑같은 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와 네. 희망이 사안을 이겨낼 수 있는 근간이다 어. 라는 게 로고테라피. 로고가 의미의 어떤 그런 거잖아요. 네. 로고스. 예. 네. 그런데 그 반대에 있는 것이 인간에게 의지와 실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학습되고 부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프로이트가 뭐라 그랬냐면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요시히로 씨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프로이트식으로 만약에 풀어내면 어렸을 때 이제 요시히로 님이 성적인 어떤 그 압박감에 의해서 저런 안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저런 안경을 쓴 이성적인 누군가에게 성적 욕구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모든 꼭 게 성적인 거야. 성적으로만 그렇게 꼭 그런 건 아닌데 좋습니다. 제가 아는 정도 좋습니다. 수준에서 프로이트는 대부분을 다 그렇게 풀어요.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 엄청 엘렉트라 집착하거나 컴플렉스랑 그다음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물론 이거를 보시는 프로이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면 아마 우리한테 개멍청한 놈들이라고 손가락질 하시겠지만 손가락질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마르크스도 마찬가지로 네. 마르크스도 우리의 규정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규정하는 것은 계급에 있다고 보잖아요. 아는 척하고 있자니 되게 힘드네요. 구조주의라고 하는 건 여기 이 생각, 이 관습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가 아닌가요? 생각과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해온 생각과 관습, 내가 처해 있는 계급이라든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구조주의라고 하는 건. 그렇죠. 일종의 네. 그 모든 것들이 다 네. 그러니까 구조가 만들어냈다는 거죠. 예. 구조가 만들어낸 상황이다. 학생님 오늘 약간 한복? 굉장히 불편하시겠네요. 아니, 가는 거 없고 설에 이 있고 외국 옆에 빨리 지금 바꿔가지고. 외국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말씀하시죠. 네. 사실 재밌게 읽었다라고 하기에는 사람 그 작가가 처한 상황이 재밌게 읽을 만한 상황은 아니어서 조금 결례가 되는 표현 같기도 한데 일단 책은 저는 괜찮게 잘 읽었고요. 그중에 그냥 되게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운이 아주 좋아서였든 아니면 기적이었든 살아 돌아온 우리들은 알고 있다. 우리 중에서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하는 저는 그 구절이 엄청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떤 시대든 그 시대 나름의 집단적인 신경증이 있었고 어느 시대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치료법이 있었다.
현대 집단적 신경증이라고 할 수 있는 실존적 공허는 허무주의가 개별적이고도 개인적인 형태를 띠고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사실 지금도 혹시 왜 쿨병이라는 이야기 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의 허무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원래 허무주의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왜냐하면 허무주의라는 게 의미도 예. 없고 목적도 없고 조금. 그렇죠. 삶의 의미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근데 빅터 프랭클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는 그렇게 그걸 자기가 죽음의 살아남았는데 순간에서 예, 살아남아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허무주의로 비교되는 쌓여 있다는 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 시대의 신경증이라고 표현했겠죠. 근데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시대의 그런 허무주의가 그 망령처럼 떠돌아다니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극복해내려고 많이 강연도 많이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의 신경증이라고 하면 일단 사람들이 너무 여유가 없어서 되게 작은 것에 갈등하고 있는 상황. 뭐라고 단어를 하나 딱 집어내지 못하겠는데 그 상황이라고 봐야죠.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책이라서 좀 제가 많이 힘들었을 때 읽었거든요. 한 3번 정도 읽은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좀 메시지가 희망적이긴 하죠. 네네. 그 뒤로도 그 빅터 프랭클이 쓴 다른 의미를 찾아서라든지 그런 책들을 좀 사서 좀 읽어보기도 했었는데 죽음의 수용소에서처럼 소설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로고테라피에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이라서 저도 솔직히 뭐 정신과에 대한 조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로고테라피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래도 책을 좀 보다 보니까 빅터 프랭클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건 것 같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맞습니다. 네. 그 무엇에 바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의미는 어떻게 찾아? 라고 했을 때 제가 찾았던 빅터 프랭클이 하고 싶었던 답을 누가 찾고 있었느냐? 그래 보니까 하루키가 찾고 있었더라고요. 하루키가 얘기한 소확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말이 원래 하루키 네. 책에서 시작되는 네, 거잖아요. 이- 소소하고 네네. 확실한 행복. 예. 맥주 한 잔. 예. 그래서 이게 로고테라피가 의미인가? 그러니까 하루키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나가는 고양이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행복. 조깅을 좋아하니까 조깅하고 나서의 쾌적함을 느끼는 작은 행복. 그 다음에 노을 질 때 한 잔 마시는 그 맥주의 상쾌함에서 느껴지는 행복.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의미를 부여하잖아. 솔직히 우리는 아무것도 않은 듯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로고테라피는 곧 그런 소확행하고 연결된 어떤 의미부여고, 근데 삶의 굵직한 어떤 의미, 그거는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이제 각자가 찾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를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과연 그것이 삶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다들 읽어봤고, 그리고 그 읽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말 말도 안 되는 얕은 얘기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그 사실은 이제 책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 얘기는 한 5%도 안 들어간 것 같고 신변잡기 얘기들을 위주로 한 것 같은데 사과를 씻은 물을 마신 느낌. 그렇죠. 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나